오늘은 지난 2월 달에 이 프로켓 로켓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리뷰해 볼 생각인데요. 그날은 흐리고 또 비가 가끔 내렸던 날로 기억을 하는데요. 필름은 일포드사의 HP5 400 필름을 사용했었습니다. 이제 5월 달이니까 2월 달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거의 3달 정도 그냥 묵혀뒀었는데요. 왜냐면은 이렇게 현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캔한 결과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들은 지금 사진들을 몇 장 보면서 차차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사진은 오늘 보여드릴 사진 중에 제일 첫 번째 컷인데요.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직접 이 장소에 갔을 때 이 흐린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입니다. 이렇게 구름이 잔뜩 낀 하늘로 너도 나도 이렇게 손을 뻗치는 듯한 이 약간 뭐랄까요,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우울한 이런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. 특히 이렇게 가로로 긴 6인치 포맷의 이 파노라마 형식이 이 피사체에 아주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.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사진은 그 다리를 지나가는 행인을 이 광각을 활용해서 살짝 비켜나갈 때 캔디드 형식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. 결과적으로 너무 사이드로 이렇게 빠지게 촬영이 돼서 좀 아쉬운 컷이긴 합니다. 특히 사진 중심부에 시선을 끌어주는 또 주피사체가 없다 보니까 허전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. 이 사진에서 특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스프로켓 로켓은 이렇게 배가 불룩한 배럴 디스토션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제가 중앙부에 최대한 수직을 맞춰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옆으로는 이렇게 불룩하게 디스토션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. 세 번째 사진은 세로 파노라마로 촬영해 봤어요. 이렇게 강변에 산책로가 세로로 길게 나 있는 거에 맞춰서 프레임도 세로로 길게 세워서 찍었고요. 특히 지나가는 행인이 적절한 위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던 사진입니다. 사실 이런 류의 사진들은 그 행인의 이 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. 저는 가능한 한 그래서 이 행인의 발 모양이 가위 모양이 됐을 때 포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발 모양이 중요하거든요. 자, 이제 네 번째 사진인데요. 사실 흔한 아파트 풍경이죠.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이 전깃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촬영하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 외벽에 이 실외기들이 리듬감 있게 배치된 것도 눈에 들어왔고요. 또 보시면은 창문이 있는 왼쪽 건물과 달리 반대편 오른쪽 건물은 창문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벽면만 밋밋하게 있는 풍경도 굉장히 대비를 이뤄서 재밌는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 사진이고요. 제가 이 장소에 갔을 때 이렇게 벽에 있는 벽화가 눈에 들어와서 여기에 행인이 한 분 지나가면서 그 벽화와 어울리게 찍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. 이 스프로켓 로켓은 렌즈 셔터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그 스트리트 스냅 찍기에 적합한 것 같고요. 특히 이번에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.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. 그리고 이 사진 역시 방금 전 사진이 찍었던 장소에서 시선의 방향만 이렇게 돌려서 찍었던 사진인데, 저기 뒤쪽에서 그 자전거 2대가 제 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고 약간 쪼그려 앉아서 자세를 잡은 후에 적정한 프레임 내 위치에 왔을 때 셔터를 끊었습니다. 찍고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서로 겹치지 않게 잘 찍혔던 것 같고요. 특히 이 두 피사체가 약간 블러가 생기면서 이 프레임의 속도감도 느끼주셔서 잘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은 사실은 흐린 날씨에 또 제가 이렇게 로딩했던 흑백 필름이 아니었다면은
특별히 찍지 않았을 풍경이긴 합니다만은 날씨 덕에 제가 한번 촬영했던 사진이고요.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. 이 사진은 최대한 정면에서 이 자전거를 중심으로 평면으로 찍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진이긴 한데요. 이 10만원 단하는 이 토이 카메라로는 역부족이었는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안 렌즈처럼 배럴 디스토션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. 이 사진을 찍고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제대로 된 617 파노라마 카메라를 더 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진 같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사진이고요. 문제는 이 사진이었습니다. 제가 중간에 이렇게 포크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모습을 찍으려고 이제 셔터를 눌렀었는데요. 결과물을 보니까 이것처럼 이 왼쪽의 절반가량이 이 셔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지 녹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. 한도를 찍어 보니까 한 2컷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는데, 자, 두 번째 컷도 사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죠. 여기 보이는 이게 행인인데, 앞에서 걸어오는 행인을 이제 캔디드로 촬영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셔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. 이게 좀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사실 이 카메라는 그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촬영했을 때는 늘 일정한 결과물을 뽑아주는 것, 그게 바로 신뢰성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근데 이 녀석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나름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한 컷 한 컷 찍는데 이렇게 신뢰성이 부족하다면은 잘 들고 나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계속 한번 볼게요. 이 사진들은 이제 독특한 모양들의 창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벽이었는데, 이렇게 디스토션이 별로 없는 카메라로 촬영했으면 아마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소재인데, 이렇게 토이 카메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반사경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셀프샷 개념으로 촬영을 했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단에 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이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을 했는데, 이 목측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시차하고 렌즈의 시차가 근거리일수록 이게 증가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 뷰파인더와 렌즈의 시차 때문에 저는 뷰파인더 상으로는 꽤 들어갔다고 판단했지만은 실제 결과물에는 하단으로 치우친 사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류의 사진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보이는 것보다 더 렌즈를 올려서 조금 더 뷰파인더 상에서 더 포함될 수 있게 찍어야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에서 또 하나 더 보실 것은 이 우측 중앙부에 보시면 동글동글동글 동심원 모양의 물결 무늬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바로 그 뉴튼링입니다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스캔 시스템이 앱손에서 나오는 V700 평판 스캐너하고 로모그래프에서 나오는 스캐닝 마스크예요. 근데 이제 그 스캔을 하면서 보니까 그 필름이 이렇게 컬링이 생긴 것을 이 디지털라이저가 양 끝단에서 잘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. 여전히 컬링이 생긴 상태에서 평판 스캐너에 물리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스캐너 바닥에 필름이 접촉이 돼서 스캔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럴 경우에 뉴튼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120mm용 디지털라이저를 쓰고 있는데, 120mm는 이 폭이 크다 보니까 잘 잡아주는데 반해서 이 135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물론 필름 홀더를 바꾸거나 A&R 글래스 같은 특수 유리를 사서 뉴튼링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, 아마 당분간은 이 카메라로 찍는 것을 줄이게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은 그 스포켄 로켓의 근거리 촬영 기능을 활용해서 촬영했던 사진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잘 맞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절집에 있던 동상이었는데 제 눈에는 그 금복주 아저씨처럼 보였어요. 이게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사진 같은데, 공사 중인 시장 거리 풍경을 이 널찍한 파노라마로
쫙 펼쳐서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컷이었습니다. 특히 원거리에서 찍었다 보니까 뷰파인더에서 보이는 그 구도와 거의 일치하게 잘 잘려서 찍힌 것 같습니다. 사실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, 그리고 중앙에 포크레인,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행인들,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서사적으로 펼쳐 있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요. 이 토이 카메라다 보니까 이 주변부에 소프트함이라든지 비네팅 때문에 그런 서사성 자체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역시 이 스포켓 로켓은 원하는 주피사체를 중앙에다 두고 과감한 클로즈업으로 다가가는 인물 사진에 특화된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가끔 비도 내렸다 그쳤다는 궂은 날씨였는데요. 결국은 제대로 된 617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617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3kg 정도까지 나가거든요. 그러면 또 이렇게 스트릿 스냅은 엄두를 못 낼 테지만 말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 I need you more.